네, 안녕하세요. 또박이TV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저희가 실제 예산 7억 정도로 해서 실거주 매매로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좀 구체화시켜보는 작업, 좀 단지를 좁혀보는 작업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제 좌측에서 실제 아파트 분양권 제외하고요. 저희가 아파트 쪽 그리고 재건축도 제외하겠습니다. 거래 방식은 매매로 선택을 해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자, 매매 가격은 지금 제가 7억으로 실제 7억 언더로 해서 한번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면적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면적을 필터링 하지는 않을 건데 한 20평에서 30평대 정도를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20평대에서 40평대 정도의 옵션으로 선택을 해볼 거고요. 자, 실제 사용 승인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이 신도시 자체는 거의 뭐 5년, 7년이 안 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제가 이것도 한 5년 이내로 조건을 좀 줄여보고요. 자, 세대수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정도를 투자해서 매매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세대수가 많은 게 곧 그 단지에 대한 용적률과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고, 그리고 실제 아파트 상승장에서도 이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확실히 어느 부분을 좀 묵직하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700세대 이상, 보통 뭐 8, 9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지만 7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기준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매물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구체적으로도 뭐 층수부터 방 개수, 어떤 방향에 위치하는지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제가 방은 보통 3개 정도로 선택을 해서 한번 요거 정도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개발 탭을 킨 상태에서 저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도 확실히 좀 직관적으로 내가 딱 보는 단지들만 볼 수 있지만 개발 탭을 켜고 본다면 이런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그리고 각각의 교통 계획들이 어떠한 위치에 역과 이런 철도들이 위치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내가 판단하는데 이런 입지를 최대한 대입시켜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한번 보시니까 지금 동탄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메인 상권 쪽, 이쪽 시범단지 쪽은 확실히 나오는 아파트가 많이 없고요. 자, 오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동탄 에듀밸리 부영 아파트가 한번 보이고요. 자, 청계숲 부영 아파트도 이쪽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쪽 시범단지 쪽을 기준으로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세권인 것 같아요. 준세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도 보시면 거의 녹지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부분에서의 뭐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쪽 보니까 동탄역 바로 오른쪽에 리베라CC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이 목동 쪽에도 단지가 조금 7억 정도의 예산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단지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 호수공원 쪽을 보니까 이쪽에 더레이크 부영 6단지 정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반도 10차, 반도 일보라 10차가 보이고요. 자, 아래 하단에도 지금 동탄호수자의 파밀리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서 먼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본다면 실제 이쪽에서도 여기 11자가 거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상권이 굉장히 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사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시면 정확하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 제가 호갱론에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호갱론에서 띄워놓고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 먼저 제가 한번 상권 한번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상권 지금 호갱론에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필터 옵션들이 있고요. 상권의 규모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컬러 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실제 11자 상권이 이만큼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뭐 사실은 상권은 이주자 택지가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크지만 실제 이 11자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와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교통도 많이 실제 버스에 서울 쪽으로 나가는 바로 큰 버스들이, 광역버스들이 하는 정거장도 거의 이쪽은 아주 많이 교통들이 다 이미 노선이 깔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에듀밸리 부영 아파트가 이쪽 11자 상권에 바로 초근접해 있는 단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한번 봤던 에듀밸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서 지금처럼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저희가 단지 한번 보시면 1300세대 2017년 준공을 했고요. 자, 보니까 실제 1300세대입니다. 1000세대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용적률 160%, 부영 아파트가 지었고요. 25층까지 나오는 주차 세대도 세대당 1.2대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은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단지 내에서 면적별이 나오게 되죠. 면적별 각각의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을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실제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m 제곱이면 이제 보통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팬트리 공간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지금처럼 원하는 평형대를 선택해서 59 타입에 조금 비슷한 60 타입이냐, 아니면 84 타입이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평형대에 맞춰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7억 조금 언더 정도의 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한번 60 타입 정도로 해서 제가 가격 순으로 한번 필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매물은 묶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보면 이제 각각의 층별과 어떤 방향의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5층에 6억 5천, 그리고 좀 내려오다 보면 중층에 6억 5천 보이고요. 자, 이제 각각의 동과 실제 층 같은 정보는 한 번 더 단지 정보에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시면 실제 몇 동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층 라인이 어떤 향을 위치해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에듀밸리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억 미만으로도 꽤 아파트 단지가 매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84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6억 7천 정도 보이죠. 확실하게 해당 매물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이고 원하는 층과 어느 정도에 들어온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상세 매물 설명을 꼭 봐주세요. 실제 세안고인지 아니면 입주 가능 매물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입주일과 협의 가능한 부분도 설명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에듀밸리 부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60과 84 같은 경우도 7억 미만으로 조금 볼 수 있다라고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좀 더 내려와서 청계숲 이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 11자 상권에서는 조금 더 내려와서 동탄의 순환대로 라인에 바로 끼고 있는 아파트이고요. 실제 이쪽 시범단지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카림 상권도 굉장히 아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상권이죠. 이쪽에 실제 카림 상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권도 편하게 가깝게 이런 체육센터와 이음터, 이러한 복합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다. 거의 도보 상권이죠. 횡단보도 한번 건너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1자 같은 경우 상권도 굉장히 컸지만 아래 위치에 있는 이런 카림 상권과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의 아파트이다 라고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단지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 매물 묶기로 선택을 해보니까요. 전체 한번 일단 볼게요. 자, 7억 정도로 해서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눌러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실제 실입주 가능한 매물인지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단지 설명, 뭐 여러 가지 상권과 학원과 그리고 어떤 마트 이런 부분에서의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라인들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단지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위치의 입지의 장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하나 더 팁으로 드리자면 이 청계숲 사양으로 부여 아파트가 조금 더 우선순위에 아까 봤던 아파트보다 더 간다라고 하시면 호객노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호객노노에서 이쪽은 제가 상권 필터를 한번 꺼볼게요. 꺼보시고 해당 아파트를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입주민의 그런 이야기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누르시게 되면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세대수와 그리고 아파트 연차, 용적률 건폐율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입주민 이야기 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탭에 들어오시면 각각의 단지의 조경이나 전경들도 볼 수 있고요. 입주민분들 또는 이러한 부동산 분들이 설명 올린 자료들, 이런 조금 어느 정도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확정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판단하실 때 잠정적인 호재도 판단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실제 이런 부분에서도 각각의 실거래가 흐름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 있을 때 직관적인 부분, 그리고 호객눈에서 봤을 때 좀 더 실용적인 이러한 실제 입주민의 이야기들, 그리고 각각의 그런 후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입주의 관점에서 임장을 실제로 가서 보는 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중요할 거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사전에 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간다면 실제 저희 중개사에서 중개사분을 만났을 때도 여쭤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언을 얻을 때도 좀 많은 부분이 실제 유용하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호객노노부터 병행해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 방법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지금 보면 확실히 청계숲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84 같은 경우에 매물이 동일 매물이라고 일단 판단이 돼요. 동일 매물 묶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정도만 나와서 실제 평수는 84니까 거의 이제 27평, 30평대에 나오지만 7억 정도의 매물이 하나 정도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혹시 한 번 더 관심단지로 묻고 싶다 하면 관심단지 체크를 꼭 해주세요. 관심단지 체크해서 나중에 이 신도시에 한번 임장을 가실 때 해당 단지와 실제 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단지는 어느 정도 정하고 가셔서 한번 갔을 때 이 각각의 단지들을 실제 둘러보면서 그 세부적인 매물의 층과 방향 그리고 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한다면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속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청계숲 같은 경우는 바로 앞쪽에 이 호반베르디움 쪽에 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쪽 에듀밸리 같은 경우도 바로 오른쪽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죠. 그래서 둘 다 학군의 입장에서 이제 바로 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와 거의 가깝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두 가지 다 단지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내려와서 한번 우측에 있는 리베라 CC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목동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굉장히 7억대로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 폭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 아래쪽에도 보시면 동탄 목동공원을 끼고 있고요. 목동공원을 기준으로 쭉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이 목동 쪽은 현대이스테이트가 가장 가격대를 크게 대장 아파트로서 견인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거의 비슷해 보이실 거예요. 평당 가격은 비슷해 보이지만 처음에 이쪽 호객눈에서 봤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내려와서 자, 이렇게 보시면 호객눈에서는 제가 예산을 필터링하지 않았죠. 실제 예산을 필터링하지 않고 봤을 때 각각의 평형별로 그 가격이 실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동은 이쪽 힐스테이트가 일단 가장 크게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에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순환대로를 끼고 있는 라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순환대로의 라인도 함께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셨다면 이제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네이버 부동산에서 먼저 이쪽에 저희 베라치 아파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850세대 정도의 세대가 있고요. 자, 2018년 10월 그리고 보시면 한일건설 그 다음에 각각의 최고층과 주차 대수가 나오게 되고요. 각각의 평형별 타입들도 참고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참고드리겠지만 실제 아파트에 이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라면 이러한 아파트 내가 80의 A 타입 또는 100의 B 타입 이렇게 선택했을 때 각각 입주하기 전에 이러한 아파트에 저희 그 3D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요. 가구 배치나 어떠한 이사하기 전에 내가 실제 각각의 침실과 여러 가지 서재방 그리고 거실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인테리어 오늘의 집이라는 그런 웹사이트 기반으로 그리고 어플로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늘의 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단지를 검색하시면 해당 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타입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구들의 배치, 가전의 배치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입주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준비해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실감나게 각각 인테리어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요. 좀 보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팁도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동일 매물 묶기로 한번 선택을 했고요. 자, 보시면 지금 거의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미만으로도 좀 매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혹시나 7억 언더로 지금 찾았지만 6억 미만으로도 조금 본다면 6억 미만으로도 저희가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매물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그러면 매물을 80 타입이 아니고요. 저희 74 타입으로 바꿔볼게요. 자, 74 타입으로 바꾸면 거의 한 27, 8평 정도 실평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6억 2천부터 한 7억 정도로 해서 매물을 볼 수 있고 층은 지금 2층과 12층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거의 지금 가격은 한 8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저층 같은 경우도 가격 예산이 또 들어온다면 이런 매물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같은 동일 평수지만 이제 층이 조금 다르게 되면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갭이 나는 거기 때문에 눌러보면 금매이고 잔금일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 세부적인 매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저층과 어느 정도 기준층, 로얄 층간의 가격이 4, 5천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지만 그거보다 층 가격이 조금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경우면 금매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또 판단해 보시면 조금 더 한 1,000, 2천 정도의 가격도 많이 세이브해서 좀 메리트 있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라차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평형대가 이제 5구 타입과 74 타입을 봤을 때 한 6억 미만으로 봤을 때는 5구 타입이 좀 판단이 좋고요. 그리고 74 타입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처럼 가격대가 6억 2천 저층 매물 그리고 7억 정도의 매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트렌력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돼 있는 매물 같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쪽에
이제 실제 위치에 있는 트랩력이 들어올 수 있는 예정이나 보구나. 이런 부분은 실제 확정 고시인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목동 아파트도 한번 봤고요. 한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베라치 아파트 말고요. 이쪽에 좀 내려와서 이 대로변 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원 로얄 듀크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제 이쪽은 거의 비슷하게 목동 쪽 라인 아파트라고 생각이 돼서 힐스테이트 바로 앞쪽에 거의 보면 이쪽에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과연 어떤지 한번 잠깐 매물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 로얄 듀크 700세대이고요. 19년 3월 동원 건설에서 동원 아파트가 지금 지었고요. 보시게 되면 매물이 74 매물로 해서 두 개 정도 나왔네요. 6억 1000과 7억. 아까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한 9천 정도 차이 나는 매물이죠. 이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추천드리는 금매라고 또 브리핑이 돼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쇼프마와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줄문과 이런 부분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설명이 돼 있고요. 실제 그런 세부적인 매물의 사진 같은 경우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매물 사전을 보기 전에 워낙 요새는 이렇게 실제 네이버 매물이나 호갱노루 매물을 통해서 보고 판단하시는 투자자분들, 실입주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임장 가기 전에 거의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 결정을 내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어느 일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지 않고 계약하시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각각의 층과 동수를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원 로얄 듀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물 대비 저희가 거의 7억 예산 미만으로 봤을 때도 선택해 볼 수 있는 매물들이 일부 보인다 라고 설명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럼 힐스테이트도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부가 6.2억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서 자, 6일 제곱이 6억 2천, 6억 5천, 6억 7천 정도 보이죠. 아까 같은 경우는 74의 저층이 한 6억 1, 2천 정도였다면 힐스테이트는 이제 6일의 저층이 한 6억 2천, 5천 정도 하는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전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눌러보시게 되면 사실 브랜드 아파트는 요새 워낙 다 잘 짓고요. 이런 구조 자체를 잘 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단지의 입지 그리고 단지의 앞으로의 이런 교통 부분에서의 정류장이 어떤 위치가 더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노선이 서울역과 뭐 삼성 강동 쪽으로 지나는 노선들이 얼만큼 많이 배차가 돼 있는지들을 보시면 그런 아파트가 결과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싶기에 다른 사람이 투자하고 싶기에도 좋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탄 이신도시의 목동 쪽 아파트도 한번 봤고요. 한번 세 번째로 호수공원 기준에서 아까 나왔던 이 부영아파트 6단지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면 지금 가격 순으로 판단을 했고요. 자, 5구메타 제곱이고요. 똑같이 6억과 6억 4천 정도의 매물이 보이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다 거의 5년 이내 아파트이고 세대가 700세대가 다 넘었기 때문에 실제 이 신도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먼저 크게 이 신도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설명드렸던 이유도 이런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동탄역과 그리고 호수공원 이 두 가지의 정말 이 지표, 동탄 이신도시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선택하는 아파트의 단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각각 판단해 보시면서 우선순위가 상권과 그리고 직주 근접, 각 서울로 진입하는 또는 이 동탄 내에서 직장까지 다닐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 접근성이 중요한 부분을 거기 판단해 주시고요. 학군,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분들의 위치가 단지와 얼만큼 가까운지 등의 판단도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근접하는 단지라면 제일 좋겠지만 모두 다 근접하지 않은 단지라면 각각의 옵션별로 내가 어떤 옵션이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지금 부영 6단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바로 가깝진 않아요. 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단지에 위치해 있지는 않고 바로 호수공원 위쪽으로 해서 부영 2단지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정현초등학교나 아래에 있는 이솔초등학교 중에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세정초도 있지만 실제 이렇게 봤을 때 각각 이 단지에서의 학군이 중요한 분이라면 판단했을 때 우선순위가 과연 학군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이 이거를 그만큼 보상해 줄지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신다면 보다 선택과 결정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단지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일단 거의 5구에 6억 정도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동탄 같은 경우 11자 쪽
동탄역의 오른쪽에 위에 위치해 있는 시범단지에서 오른쪽에 위에 대규모 상권을 이용하는 곳에서도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매물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아래 목동 쪽에서도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의 매물을 볼 수 있었고요. 자, 이 동원 로얄듀크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한 6억 5천 미만으로 해서 한 5구 타입, 60 타입은 일부 매물이 한두 매물 정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 부영 6단지 호수공원에서 좀 오른쪽으로 보시다 보면 쭉 이게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일부 6억 5천 미만으로도 저층과 그리고 고층 부분의 매물들도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안고 매물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여기서 필터링 되지 않기 때문에 쭉 매물들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매물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서도 세안고 매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언급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적혀있지 않더라도 꼭 한 번씩은 다 눌러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 세부적인 매물 설명에서 세안고 부분이 혹시 해당되는지 1주택 매매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매물들을 또 쭉 보시고 나서 바로 임장 가서 이 매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세안고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봐주시는 게 꼭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동탄 이 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한번 1차 영상에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7억 미만으로 했을 때 어떤 타입과 어떤 평형으로 어떤 입지의 단지들을 좀 볼 수 있는지 매물을 한번 실제로 분석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먼저 쭉 그 단지를 좁혀가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호갱노래에서 보셨을 때 아까 보셨던 거와 동일하게 항상 동일한 기법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자면 호갱노래에서는 저희 왼쪽에 이 여러 가지 아까 필터 옵션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분위지도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시면 크게 네 가지 그레이드로 구분해 주는데요.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을 그룹핑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상위 22% 4,300만 원 정도의 4천만 원 정도의 평당 가격인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2천 후반에서 3천만 원인 경우는 주황색 컬러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쭉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아까처럼 각각 동탄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범단지 쪽이 거의 파란색 컬러로 표현이 되고요. 주황색 컬러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11자 상권에 있는 아파트와 목동 쪽이 거의 주황색으로 평형이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동탄역과 동탄 호수공원이 이 신도시에서는 지표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도 거의 파란색으로 쭉 표시가 돼 있죠. 저희가 설명드린 단지가 우측에 있는 이쪽 단지와 그리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호수공원의 우측에 위치해 있는 단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들 바로 옆에서 쭉 같은 티어의 그룹은 아니지만 실제 평당 가격이 거의 2순위 그레이드, 2위 그레이드에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상승 견인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쭉 따라간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단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예산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조금 힘들다면 한 단계 낮게 이 노란색으로도 볼 수 있겠죠. 이 분위지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처음부터 다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 내가 원하는 단지를 픽을 했는데 거기에 매물이 없어서 다른 단지를 보자니 이 단지는 내가 원했던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티어별로, 각각의 등급별로 나의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찾을 때 조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한 번에 쭉 정리해서 컬러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당황하지 않고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내가 놓지 않고 그 지역 내의 아파트를 차선책을, 그리고 다음 2순위, 3순위의 선택들을 하는데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지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까처럼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펴보셔서, 워낙 1신도시는 기존에 상권들이 많이 다 이미 확립이 돼 있고 다 활발하게 이용 중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신축 아파트, 5년 미만의 아파트와 이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서 이 지역 내에서 이런 인프라를 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복합시설들을 누리려고 결정을 하셨다면 그 내에서도 이렇게 필터링 등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